국가 부도 위기, 강대국 간의 무력 충돌,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낀 한반도.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숨막히는 뉴스가 사실은 400년 전 어느 왕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고뇌의 재방송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거대한 생존 게임의 해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지는 해 명나라와 뜨는 해 후금 사이에서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외교를 펼쳤던 고독한 군주 광해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걸음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17세기 초반의 동아시아로 가봅시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논밭은 황무지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으며 인구가 급격히 줄었으며 백성들은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국가 재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북쪽 만주벌판에서는 누르하치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하나로 묶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중원의 주인인 명나라를 위협하며 무섭게 팽창하고 있었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명나라 중심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유일 패권국 미국과 그에 도전하며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구도.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냉전의 서막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패권국이었던 명나라는 조선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희를 위해 수만 대군을 보내 나라를 구해줬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후금 때문에 힘드니 너희도 군대를 보내 우리를 도와라. 이른바 제조지은 다시 살려준 은혜를 갚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한국을 향해 우리는 혈맹이며 자유주의 진영의 가치를 공유하니 공급망 재편과 군사적 협력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는 단순한 지원 요청이 아니라 누가 진짜 너희의 상전이냐를 묻는 충성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곧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군사강국 후금을 적으로 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후금은 이미 조선이 명나라를 도울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백성들을 밀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명분 없는 삶보다 의리 있는 죽음이 낫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명나라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후금은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였습니다. 임금이 어찌 오랑캐와 협상을 하려 하느냐며 매일같이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백 년간 지켜온 동맹과의 의리를 위해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칠력자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광해군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중립외교라 이름 붙인 그 길입니다. 그는 명나라의 압박에 못 이겨 군대 1만여 명을 파병합니다. 하지만 그 군대의 수장으로 자신의 신복인 강홍립을 앉히며 은밀한 뜻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명나라의 기세를 보아 진퇴를 결정하라. 굳이 힘써 싸우다가 후금의 원한을 사지 마라.
1619년 운명의 사르후 전투가 벌어집니다. 명나라 군대는 후금의 철기군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강홍립은 그 뜻을 헤아려 싸움을 멈추고 후금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명나라의 강요 때문이지 조선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원수질 이유가 없다. 이 절묘한 양다리 외교 덕분에 조선은 후금의 대규모 침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에는 군대를 보내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했고, 후금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며 뒤로 소통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의 의리를 지키는 척하면서 실속은 다 챙긴 겁니다. 현대 국제 정치 용어로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고육지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줄타기는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한쪽 발만 삐끗해도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해군 역시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이 천륜을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버이 명나라를 배신하고 도독 후금과 손을 잡은 왕은 더 이상 우리의 임금이 아니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실용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새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습니다. 우리는 오직 명나라뿐이다 라며 후금을 자극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고립되었고 결국 영하의 추위 속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광해군의 외교가 계속되었다면 병자호란의 비극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광해군의 애매한 태도가 결국 명나라와 후금 모두에게 불신을 사서 어차피 일어날 전쟁이었을까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은 더욱 정교해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핵심 기술을 무기로 우리에게 명확한 줄서기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지정학적 인접성을 내세워 우리를 압박합니다. 400년 전 광해군이 들었던 상소문들이 오늘날 신문의 사설로 부활한 것만 같습니다. 동맹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보가 끝장난다는 주장과 실리를 잃으면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광해군은 실리를 택했지만 내부의 지지를 잃었고 인조는 명분을 택했지만 백성들의 피눈물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해군 같은 유연하고 영악한 줄타기일까요? 아니면 어떤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가치 외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시대를 이끄는 결정권자라면 혹은 400년 전 광해군의 옆에 서 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건네셨을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 결과까지 반복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광해군의 외교적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깊이 있는 사유의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역사적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